귀농 귀촌. 막연한 환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귀촌 컨설턴트 유상호 박사가 성공 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례와 정책 분석, 그리고 귀촌 성공 스토리까지. 유상호의 행복 재테크 귀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재테크 귀촌의 진행자 유상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클라크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클라크 법칙이라는 것은 1차 산업은 2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은 3차 산업보다 언제나 열등하다는 것이 클라크 법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보다는 공업이 우위고 공업보다는 상공업이 우위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2차 대전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됐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기름값 상승이나 곡물가의 상승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클라크 법칙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귀촌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업입니다. 또 유기농업을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가공해서 만들 것이냐를 귀촌자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은 좋을까?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가족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귀촌 귀농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공부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촌 지역을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지와 그다음에 귀촌 지역에서 집 삼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삼터를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귀촌 지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한번 칠판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를요, 간단하게 제가 지도는 못 그리지만 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강원도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학생 때 전인하라는 사람이 이 탤런트로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전인하가 아니라 양인하입니다. 양인하. 그다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정영삼입니다. 양인하와 정영삼이라고 외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양은 양구입니다. 인은 인제입니다. 화는 화천입니다. 정은 정선입니다. 영은 영월입니다. 삼은 삼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지역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지가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셔야 될 지역들은요. 이렇게 우리나라 제2자축이 있습니다. 제2자축. 제2자축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지역을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백두대간 지역이 제일 지가가 싸고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촌과 산촌과 어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농촌보다는 산촌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산촌보다는 어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원의 유동성과 자원의 풍부함이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역, 요 가운데가 이제 충청북도 지역인데 요 남부 지역에 옥보영이라고 있습니다. 옥보영. 옥천과 보은과 영동 지역이 지가가 싸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옥보영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를 보시면은요, 이쪽에 보면은
그 금청부라고 합니다. 금청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 청양, 부여, 금산, 청양, 부여 이 세 개 지역이 비교적 집가도 싸면서 여러 가지 그 농업적 가능성도 많고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무진장 지역이 있습니다.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지역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은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오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가도 싸고요. 산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나는 뭐 고랭지 채소 같은 것도 있고요. 산나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수 사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산물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요 경계에 지리산이 있고 지리산 주변에 우리는 흔히 구곡순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례, 곡성, 순창, 담양.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 네 개 지역이 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라남도의 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은 완, 강, 해, 진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이 완강해졌다, 완강해졌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완도, 강진, 해남, 진도입니다. 완도, 강진, 해남, 진도 요 지역이 이 비교적 집가가 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우리 그냥 쉽게 BYCS라고 얘기합니다. B는 봉화, Y는 영양, C는 청송, S는 상주. 요 BYCS 지역을 요 지역에 봉화나 영양이나 청송이나 상주 요 지역이 집가가 비교적 싼 지역입니다. 최근엔 상주가 집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BYCS를 여러분들 좀 잘 외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선임대 후 구매라는 점입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A라는 지역에 경상북도의 A라는 지역에 기촌을 해서 갔습니다. 겨울부터 기초공사를 하더니 집을 짓더니 5월 중순이 되니까 집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고급 자동차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돼지고기 파티를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위하여를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못자리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술 드시고 노래 부르면서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으로 오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쁘겠습니까? 네,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마을하고 이 A씨하고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A씨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마을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역을 하는 게 몇 월 며칠 날 하면은 집안당 한 사람이 부역을 나가야 됩니다. 부역도 안 나가죠. 벌금도 안 내죠. 마을 회의 때 참석도 안 하죠. 센터에서 교육 오라고 이장님이 얘기하면은 교육도 안 가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한번 왕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커다란 트랙터를 세워놓고 집 앞에다가요 세워놓고 그리고 전부 다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여행. 이 양반은 A씨는 토요일 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 커다란 트랙터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대에 가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구대에서는요, 이거는 뭐 아무 일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안에서 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굉장히 났죠. 그래서 그 면 산업계한테 가서 또 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면 산업계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전부 다 친인척이고 학교 선후배고 그러는데 A 씨를 도와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방법이 소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트랙터를 놓은 그 땅은요, 이 길은 있지만은 이건 현황도로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아니고 그 트랙터를 놓은 사람이 그 땅의 임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A 씨는 이 사람을 갖다가 그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 트랙터 주인은 그 무고죄로 고발을 해버리고 결국 A 씨는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땅하고 집을 싸게 팔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고 나올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샀다 하면은요, 팔고 나올 때는 2억도 채 못 받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받으면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의 땅이나 시골의 집은요, 서울처럼 황금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임자가 나와야지 팔리는데 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요. 먼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다음에 농업을 하고 뭐 땅을 구매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지역과 좋은 땅을 특히 임야 부분을 구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꼭 겨울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나뭇잎 전부 다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 산의 지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돌산인지 흑산인지 모래산인지 나무의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산의 등고선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름에 가서 보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계곡에 콸콸콸콸 흐르고요. 보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돌에는 이끼가 있고 나뭇잎이 그냥 파랗게 있고 이름 모른 이 꽃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 사이에서는 그 벌레와 새가 울고 있고 거의 환상이죠.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에 가서 보면 물도 안 흐르고 뭐 돌투성이고 아니면 이 경사지의 절개지가 파헤쳐 가지고 이 붕괴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꼭 겨울에 가서 이 벌거벗은 모습의 산을 보시고 그 산을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과연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사면은 이 산이 아니면 이 농토가 이 대지가 적합한지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흔히 외지인한테는요, 이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3배 이하로 산다 그러면은 잘 샀다. 진짜 그럴 수 있고요. 5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곱미터당 100원이면은 5배면 500원이죠. 500원 안에 사면은 그래도 중상이다.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0배 이상. 이건 완전히 바가지 쓰는 겁니다. 덤탱이 쓰는 겁니다. 암만 땅이 좋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이제 손해보는 거니까 돈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손해보시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싸게 사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알고 우리 마을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한테 잘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람이 꼭 이 마을에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싸게 땅을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진짜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어디 땅이 나왔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다 이런 정보를 주고 마을에 붙잡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마을에서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가급적이면은
살아본 다음에 싸게 사시고 그랬으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실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어떤 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봉화에서는요, 귀농인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많은 귀촌 희망자들이 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착 지역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여기 귀촌 희망자라면 누구나 가질 고민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임재익 씨. 현재 임재익 씨가 살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 분할군에서 귀촌 희망자들을 위해 운영 중인 귀촌인의 집이다. 완전하게 정착하지는 않고 임시로다가 여기 내 거처를 있으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봉화군에서 내가 정확하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집을 구해서 완전히 또 한 40년 정도를 살기 위해서는 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빈집을 구하는데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직접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데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주말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로 내려와서 구하고 있는 거죠. 예전 마을 회관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한 곳을 귀촌인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느 집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 사람이 들어와서 당장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 갖고서는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그다음에 가스, 배가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물론 통은 이제 내가 사야 되겠지. 근데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수세식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생활하기가 도시 생활하기가 편하지. 얼핏 보면 펜션처럼 보일 정도로 사는데 불편함 없이 세간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귀촌인의 집. 이처럼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임재익 씨는 우연고 지역을 귀촌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제가 여기 봉화로 오게 된 이유도 그런 건데, 제가 저기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우연찮게 여기 봉화에서 그 귀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2박 3일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나서 마침 내가 이제 귀농을 해야 되겠다, 귀촌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 내가 귀촌을 하는 교육을 받고 그걸 받음으로써 여기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전화하게 됐고, 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뭐 묵을 만한 데 있냐 그랬더니 여기가 마침 비어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한 3일 만에 내려왔나? 금방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결정을 하는 게 일단 벼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원룸 형태로다가 그냥 바로 내가 생활할 수, 물론 식구들이 생활하고 같이 내려와서 생활하기 조금 불편한데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려와 있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이면 괜찮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게 됐어요. 농촌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귀촌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귀농 귀촌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귀촌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귀농 관련 교육은 물론 자금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폐가로 남아있는 집을 수리해서 살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있다. 그중에서도 경북 봉화는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이 귀농인의 집이 대표이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에게 사용료만 내면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다는데 여기가 봉화 귀농인의 집인데요. 귀농인들이 짧게는 한 2박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시설하고 기본적으로 펜션 정도의 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원을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전기요금도 사실 안 돼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전기요금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니까 머무르거나 잠잘 데가 없다. 와서 며칠은 둘러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무분별해지니까 기본적인 요금 정도는 바짝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봉화에서 귀농인의 집 사례를 봤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봉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와서 지내면서 지역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지자체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사이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사이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웰촌닷컴이라든지 온나라라든지 흑토람이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온나라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나라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경상북도의 상주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번지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 50-1번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부동산 정보에 면적이 11만 9천 제곱미터고 소유는 개인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176원이고 그다음에 국토 이용계획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접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임야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있는데 여기서 요 위에 배경 지도에 위성 지도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클릭을 했더니 요런 모양이고 요 밑에 이 집이 하나 있고 여기가 농토가 있네요. 그럼 요런 형태인데 요거를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그러면 조금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이고 요 밑에 마을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산 중턱이 에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나라는 여러분들이 빨간 실선으로 면적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중요한 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여러분들께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흑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흑토람은요. 농진청에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보가 여러분들이 흑토람을 알고 가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모르고 가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토양 환경 지도, 그다음에 비료나 시비 처방하는 것들, 그다음에 토양과 농업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양 특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아까 온나라처럼 광역 시도를 누르고 그다음에 뭐 상주를 누르고 뭐 읍면리를 누르면은 개별적인 지역에 표토,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흙의 자갈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갈 함량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목 자체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토의 토성, 그러니까 표토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표토가 어느 정도 침식돼 있냐, 그다음에 경사도가 어떻게 돼 있냐, 그다음에 표토에 돌이 얼마나 있냐, 표토의 이제 주토색이 그 황토색인지 갈색인지 검정색인지 과수원으로 적합한지 초지로 적합한지 임지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토람 사이트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잘 살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어떤 땅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항들을 직접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먼저 임대를 하셔서 조금 살아보시고 지역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땅을 권한다라고 하면은 공시지가의 3배에서 5배 사이로 사시면은 좋겠고요. 사시기 전에 꼭 이제 이러한 4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지역을 선택하기까지 이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을 구입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눈에 반하지 않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첫눈에 반하지 않기. 첫눈에 반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이렇듯이 지역에 있는 땅도 그 조심해서 잘 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나 지역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아까 봉화처럼 봉화에서는 귀농인의 집도 지원해주고요.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도 제공하고요. 이런 지자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 정보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자체의 지원 정보를 전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농업 그 관련된 지자체가 160개 정도가 됩니다. 234개 지자체 중에서요. 그러니까 160개 정도 되는 지자체의 귀농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각 지자체에는요, 그 농정과라는 데가 있고 농정과 안에 가면은 그 귀농귀촌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여쭤보시면은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삽니까? 다리 밑에서 사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고요. 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빈집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영주택을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로 가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주 비용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은 거의 대부분 융자죠.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를 귀촌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지자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가족들과 귀촌 후 거주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임재익 씨. 귀촌인의 집 덕분에 서울에서 오가야 하는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살게 되면 일단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는 정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쪽에 빈집이 나 있다, 아니면 저쪽에 빈집이 나 있다. 또 이 마을 여기에는 그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인터넷으로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차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카페가.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빈집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바로 내가 여기서 찾아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서 주말만 이용해서 내려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빠르죠.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빈집 수리. 특히 최근 들어 귀촌 희망자들에게 빈집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빈집을 찾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빈집이 사실 10년 가까이 이렇게 비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허술해요. 일단은 임시로 거처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거처를 마련하기보다는 임시로 내가 거처한다는 생각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매매해서 몽땅 뭐 사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살아보다가 그 지역이 자기한테 맞으면 또 집을 새로 짓고 살 수도 있고 그 집을 살 수도 있고 근데 바로 사서 들어와 버리면 그 거주지를 바꾼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가능하면 임대로 들어와서 생활해 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귀촌인들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뉴타운.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두 번째 전원주택은 귀촌 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번 선택하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바로 빈집을 수리해서 사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비용도 적게 드는 데다 원하는 시기에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지자체들마다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빈집 수리, 개조 지원 정책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진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귀촌에 있어서 모범 사례인 진안군은 오래전부터 빈집 개조 사업을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귀촌 희망자들에게 주고 있다. 저희가 한 집당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특히 도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빈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귀농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를 진안군으로 옮기시면 네. 그래서 그 전 주인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이 집주인이 5년 동안 귀농인들에게 이 집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진안군에서는 빈집 수리 해드립니다. 귀촌인을 위한 진안군의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안을 귀촌 지역으로 선택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빈집 수리는 이미 있는 집을 조금 손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나무 이 골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골조가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상했다면 아무리 집이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다 하더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골조가 좀 튼튼한 걸로 먼저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붕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붕이 물이 새느냐 새지 않느냐. 그건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대체적으로 석가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석가래가 좀 상했느냐 상하지 않느냐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방바닥. 이 방바닥 구들이 놓여져 있다면 구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보일러가 놓여져 있다면 보일러가 순환이 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죠. 이처럼 집의 외관 외에도 여느 이사와 마찬가지로 물은 잘 나오고 잘 빠지는지 가스는 잘 들어오는지 등 집을 얻을 때 알아보는 기본적인 사항들도 모두 빠짐없이 잘 체크해봐야 한다. 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주 지역과 집,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빈집 수리라면 많은 귀촌인들이 집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그 지역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 그러면 주택 용도가 아닌 곳인데 새롭게 지으려 그러면 기반 시설 같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주민들하고 화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시설 가장 좋은 것은 살던 분이 그 집터를 임대해서 팔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쪽에 그런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없으면은 찾다 안 되면 새로 짓기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최대한 기존의 집터,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곳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것도 그런 곳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집주인하고 내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살만하면 이 집을 사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집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할 수 있으면은 임대를 하시고요. 임대가 안 되면은 뭐 새롭게 신축을 하시고 토지 구입하고 신축하시고 이러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기존에 사람이 살던 집을 그 임대를 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집도 연속성이 필요하고요. 주변의 사회와 지역 사회와 함께 나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을 꼼꼼하게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설 점검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농지는 토양이나 이런 정보를 아까 흑토람에서처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꼭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하나가 배산임수하고 그다음에 남양바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산임수 뒤에 남양이고 뒤에 산을 등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지역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겨울에 굉장히 춥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토지를 구입하고 그랬을 때는 겨울에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진안이나 이런 산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구입했어요. 근데 서늘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집을 거기다 졌는데 겨울에 하루에 앞에 산이 있고 뭐 옆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그러니까 북향만 그 빠져 있고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하루에 해가 3시간뿐이 안 들고 그럽니다. 춥고 앞에 길 얼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남양바지의 배산임수는 꼭 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물하고 전기하고는 꼭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물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은요, 그거를 시설을 하고 전선을 끌어오고 이러는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고 뭐 맹질에서 길이 없고 땅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길 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도 설치하고 지하수 파고 이러면은 그 비용이 아마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맹지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환금성하고 그 꼭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뭐 난개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본인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지언정 나중에 급하게 팔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이 사실만은 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집 관련해서 일본에서 최근에 그 좋은 예가 있어서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이 전체 주택 중에 한 15% 예를 들어가지고 한 750만 가구 정도가 그 빈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환경 문제도 되고요. 그다음에 빈집이 막 있고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을수년스럽고 그 폐가 같고 그러면서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빈집을 그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주고 빈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에 그 보조금을 약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도 주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빈집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변에 농공단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삼터하고 뭐 반경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농공단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속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농공단지가 있는지를 좀 하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 마을에 그 선도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선도 농가는 그 농업을 이끌어가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러는 데입니다. 이러는 농가입니다. 그다음에 그 멘토를 구하면은 그 멘토한테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 좋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일하고 그 기반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이 가급적인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산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금산은 교육시키고요. 일자리 금산은 뭐 인삼이라는 그 명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있고요. 유통, 가공 뭐 여러 가지 시설이 금산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새로운 신규 인력을 지역의 특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금산입니다. 그래서 금산과 같은 이런 지자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외우기 쉽게 한번 제가 그 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진이가 봉고차에 감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지자체 뭐 상주나 진안이나 봉화나 그다음에 그 고창이나 그다음에 이제 강진 그다음에 금산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열심히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도시에서 귀촌해 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만들어내느냐 낼 수 없느냐가 결국은 귀촌에 성공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집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가 없이 그 귀촌을 바라지 마십시오. 또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귀촌자가 오기를 지자체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역을 선정하는 요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배산임수라든지 남양바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빈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배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바람이 들어오는지 집에 금이 갔는지 뭐 이런 지분 관계는 어떤지 수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여러분들 뭐 보셨듯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같이 그 코워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자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이제 집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지역에 어떻게 정착해서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러시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 지역에 귀촌해서 내려가면은 겨울을 무척 쓸쓸하고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정과 배려, 그다음에 용서와 그다음에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은
귀촌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훈훈한 그런 귀촌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유상호의 행복재테크 귀촌.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귀촌.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은 물론 나아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귀촌 컨설턴트 유상호 박사와 함께하는 행복재테크 귀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